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입니다. 오늘 전국에 대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수 투자자들 포트에도 오늘 대찬 비 소식이 예고가 된 거죠. 코스피 하락 종목이 700개, 코스닥 내에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돈 좀 많이 써서 이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지수는 휘청이고 이제 7, 8월 휴가철 앞두고 주식으로 돈 좀 메꿔볼까 했더니 또 시장은 출렁입니다. 오늘 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참 심란하더라고요. 연초만 해도 시장 분위기 좋을 것이다. 올해에 대한 전망이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 좀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깝깝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박앤코의 올백 포트는 생각보단 양호합니다. 4월 23일 개편 이후에 코스피는 6%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7% 하락을 했는데 현재 박앤코 올백 포트는 한 1.6% 손실입니다. 수익이 아니어서 다소 민망하기도 하지만 나름으론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내지 않을게요.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는 그래도 현상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전략을 세워볼 거고요. 이런 힘을 응축했다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크게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집중해보겠습니다. 말이 쉽죠.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수,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전략들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는 전략을 고민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앤코의 올백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포트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살짝 나누고 가고 싶어요. 권 주임님. 네. 오늘 뭐 업종별은 전기가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종목 개수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 또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그렇다고 강하게 사주지도 않고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뭐 우선적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는 그날까지는 저점이 아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트럼프가 이제 관세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뭐 강경하게 얘기했죠. 장사하고 싶으면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렇게 그 트위터에 날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좀 볼 게 뭐냐면 금요일과 그리고 어저께 이제 월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그리고 7월 6일 이제 미중 관련된 보호무역 관련된 거기에 관세가 이제 실행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합의 모드 이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배경으로는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2천억 달러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계속적으로 미국은 중국한테 무역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좀 유도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도를 하는, 위안화 강세를 유도를 하는 그런 그 전략적인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무역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자세가 취해진다면 다시 한번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주식을 다 팔고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나마 여행 가 있는 시간 동안 지수가 좋을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박 차장님 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 팔고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환율은 또 왜 이렇게 올랐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환시장 변동 영향도 시장 좀 많이 받아가는 거죠, 지금? 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는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뭐 원화 강세가 좀 지속이 됐죠.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하면서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 환율 뭐 급락할 때 굉장히 견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이머징에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데요. 결국은 미국 달러와 진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죠. 미국이 무역 전쟁에 대한 보복을 하는 조치가 관세가 되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세를 하면
이제 서로 죽는 이제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뭘로 해야 되냐? 과거 일본 그랬잖아요. 프라자 호텔로 일본 끌고 가서 너희 이렇게 왜 무역 흑자를 많이 내? 엔화 절상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중국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그게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보다는. 위안화 절상이 되면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인 원화 같은 경우에도 함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들은 1,200원 뭐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워낙 이제 상승세가 가팔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달러 대비해서 1,200원까지 간다고 보기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뭐 사실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시점이 아마 시장이 진정 안정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상해지수 뭐 이제 주가만 봐도 그렇거든요. 한 달 동안 상해지수 8% 빠졌고요. S&P 500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우지수 보더라도 크게 하락 안 했어요.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결국은 아마 협상을 할 거예요. 중국이 조금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이제 대등하게 협상을 하지만 결국은 물건을 팔아먹는 입장에서 좀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7월 6일이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40억 불 실제로 25% 관세를 매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날이고 그 즈음 돼서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무역 분쟁 해결되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온다? 그러면 시장 안정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뭐 희망을 버릴 어느 정도 타이밍은 기간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꺼볼까요? 7월 6일인데 꼭 7월 6일 날 무엇인가 결판이 나기보다는 그 전에 뭔가 의미심장한 그 증거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끽 해봐야 트위터를 봐야 돼. 일주일 남았죠. 네,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운을 조금 내서 본격적인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고를 좀 볼까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더존 비중과 고용 덕분입니다. 더존 비중이 오늘 1% 올라주면서 상승폭 조금 줄인 거예요. 지금 수익이 6.5%, 고용이 아까 3%까지 올랐는데 지금 2% 정도 상승세, 수익은 2% 정도 되겠습니다. 네 종목의 이 수익률을 놓고 보면 한 0.25% 수익 구간이에요. 대상이나 LG유플러스가 소폭 손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 제가 사실 다짜고짜 단도직입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권주임님, 네. 고영 추가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아닌가요? 고영이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으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4차 산업 관련된 업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관련된 그 3D 프린팅 업체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에 나는 좀 차트를 좀 지향하고 약간 좀 앞으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돼서 약간 좀 느긋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고 하면 이 종목을 사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한번 밀리면은 한번 추가 매수, 뭐 불타기 전략 이런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불타기 전략. 이름이 참 좋네요. 불타기 전략. 불타기 전략. 고영 추천하셨던 박 차장님의 의견은요? 조금 더 지켜보죠. 지금 시장 상황이 주식을 좀 더 사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든 시장인데 개인적으로는 PBR 한 배를 깨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틀리면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반등을 줄 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사야 되고요. 사실 고영, 더존 비전 올라가는 거는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운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이 돌아 나올 때 조금 포트의 비중을 늘리고요.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 나온지를 시장 흘러가는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요. 주가 잘 오르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위기 관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고민되네요. 맞다. 부방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방 어저께 저희는 매도했는데 건주임님께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해 볼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혜민님 그리고 수현님께서 지금 보유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방 오늘 출발할 때 7% 급등으로 막 이렇게 내달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한 1% 정도 상승대인 걸로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부방에 대해서 추가 전략이 살짝 더 들을까요?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장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개별 장세가 강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약간 수혜가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이제 투자 심리에도 아무래도 이제 타 종목 대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투자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장세가 돌아가고 해서 뭐 이제 실적 장세가 된다면은 뭐 이 부방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호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7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다만 지금 현재 장 흐름상 이렇게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한 3,3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매물대죠 한 3,300원 정도 여기서는 한번 그 비중을 한 10% 정도 축소하는 그런 그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채팅창 살짝 볼까요? 제가 아까 추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주촉탐람님께서 지금은 신중할 때죠. 촐싹될 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박건우님이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요. 박 차장님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기장달근이님께서 돈 잃고 있으니 기운이 없는 게 당연한 듯이라고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오늘 전체적인 지수 불이 파랗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조금 처지는 그런 것 같아요. 날씨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박 차장님 기운 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시장 영향도 조금 있는데요. 네. 어제 잠을 좀 설쳐서. 왜요? 어제 열대 아니었습니까? 잠을 좀 설쳐서 저만 그랬나요? 권주님 잘 자셨어요? 에어컨 틀으니까 춥고 끄니까 덥고 그래서 네, 잠을 좀 설쳤는데. 그래서 무풍 에어컨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이야기. 네, 박 차장님. 네. 그 얘기도 해볼게요. 배럴 추가 매수,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봤던 게 저희가 배럴은 뭐 수익 10% 보고 팔았었잖아요. 팔고도 잘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12% 급락, 그리고 어제 12% 다시 급등, 그리고 오늘 또 7% 급락. 조금 랠리를 펼쳐오다가 변동이 커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7% 빠질 때 매수, 저점 매수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6월 22일까지만 해도 이게 뭔 일인가 네. 싶었는데 어젠 또 반등을 주더라고요. 그만큼의 빠진 것만큼의 반등을 주고 이게 단기에 이 종가에 급격하게 뺐거든요. 6월 22일 날은 후장에 굉장히 강하게 뺐는데 어제는 또 그만큼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물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수렴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수렴하고 나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진입을 해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입을 할 때는 좀 짧게 잡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여기서 이제 거래가 좀 터졌잖아요. 여기서 거래가 좀 터졌고 이 가격에서 반등을 줬는데 25,000원에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물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손절선을 한 25,000원 정도로 잡으면 그 위로 올라오면 또 내가 한번 식겁했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팔고 싶은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5,000원 정도 손실 손절선 딱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짧은 대응으로 이 손절 라인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는 차원에서는 접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오늘 뭐 각종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고요. 두 남자의 종목 확인하고 또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대성산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 이틀 전에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권홍섭 주인님의 해성DS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다시 재등판을 했습니다. 종목 들어봐야겠네요. 권주임님의 종목 먼저 가겠습니다. 해성DS 이름대로 해성같이 나타나서 주가 급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업체인가요? 네, 이제 동사는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곳들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백 센서라든지 거기에 네. 들어가는 이제 ECU 보드에 이 회사의 그 리드 이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뭐 반자율주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전장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비메모리 부분에 리드 반도체 부분이 많이 이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자면은 리드팩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한 35%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적으로 이제 성장률을 봤을 때는 거의 30%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봐야 될 게 네.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쪽의 이제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라든지 아니면 서버용 데이터 이쪽 그 램과 관련된 그쪽에 이제 이 칩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공장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 다층 그 메모리 관련된 다층 메모리 관련된 그 공장 생산 공장을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양산이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이런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 하회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3일 내지 지금 4일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점은 그겁니다. 그 새로 가동된 공장이 양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원화 강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실적이 좀 모멘텀이 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수급적으로 보자면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강력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최근 들어서는 뭐 영업일수는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향후에 그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자동차 전장 쪽 비메모리 사업 부분과 그리고 메모리 쪽, 그러니까 뭐 OLED라든지 OLED TV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낸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요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앞으로의 성장성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박스권에 있는 해성 DS가 한번 서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해성 DS가 오늘 흐름도 참 좋네요. 5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6월 들어서 탄력을 상당히 키우면서 정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뭐 정고점 24,400원대, 지금 22,250원대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해성 DS 주축탐란님께서 해성 DS입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내 종목인데 나도 포트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퍼블장인님께서도 캐몬이나 코어롱 머티리얼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좋습니다. 해성 DS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근 거래량도 강하게 실리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데요. 기관 수급도 좋고요. 박 차장님 의견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최근 흐름 좋고요. 업황 좋고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지금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빠지고 어제 미국 마이크론 빠지고 뭐 하락하고 네. 있는데 이제 몇몇 업체들이 선별해서 또 강세를 보이는 업체들이 있어요. 또 이런 종목들이 알짜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해성 DS도 이제 그러한 종목에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주가 흐름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해성 DS 긍정적인 답변을 두 분께 받았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박 차장님의 대성산업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채팅창에 많은데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 다뤄볼 거고요. 대성산업 얘기 먼저 가죠. 대성산업 가져갔는데 좀 민망하게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래요? 근데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가 조금 6%. 좋지 않은 조금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을 한동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구조 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디큐브 백화점 아시나요? 잘 몰라요. 모르시나요? 지금 현대백화점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 네네. 시티 뭐 이런 백화점 사업, 원래 이제 가스나 에너지 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이쪽 저쪽 호텔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조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재무 상태가 정상화됐습니다.
한때 굉장히 그 부채가 많을 때는요, 2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11년부터 한 7년 동안 뭐 사옥도 팔고 그다음에 호텔, 백화점 이런 것들 이제 다 팔고 하면서 부채가 2천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자 비용을 많이 낼 때는 6, 700억 이자 비용을 냈는데 지금은 이자 비용이 1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은 이제 좀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뭐 호텔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거 다 떼어내고 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S라인 컨덴싱 보일러라고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어떡해요? 저만 몰라요? 건주임님은요? 보일러 이제 경동나비엔이 이제 네. 주식시장에서 유명한데 이제 대성 셀틱 보일러라는 것도 광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컨덴싱 보일러를 만드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카타르 LNG, 리비아 원유 이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1년에 한 6, 70억씩 배당금이 나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감안을 하면 지금 주가 흐름은 자산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순자산 가치가 3,700억 정도 되니까 PBR이 1배 미만이고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굉장히 긴 횡보 기간 이후에 수급이 최근에 좀 돌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 뭐 고점 돌파를 했고 최근에 여기가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이 횡보하는 구간을 어제 유가 상승과 함께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회사가요, 재무 구조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고 실적도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이런 거를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기 조금 뭐 찝찝하긴 하지만 뭔데요? 대북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사천강 모래 사업을 이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2034년까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래 가격이 아시다시피 제가 유진기업 말씀드릴 때 모래 가격이 최근에 2배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대북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 파주시에요. 모래 사업 관련된 하역장도 8,500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다방면에 뭐 자산적으로나 턴어라운드 뭐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해성 DS랑 대성산업이랑 다 관심이 훌쩍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채팅창에 의견들이 좀 많아요. 뭐 다양하게 보일러 관련한 이야기도 앞서 아신대요. 주총님이랑 수연님은 저희도 그 보일러 아신다고 얘기 올려주셨고요. 사실 조선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 게 대마불패 밑에가 조선주 망한 적이 있어서 에드워드 박님은 안 하겠다. 그리고 민영사랑님이라고 민영 해바라기 해주신다고 아이들이 민영사랑으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민영사랑님은 조선주는 게임주보다 더 어려워요. 기장 달근이님께서 조선주는 중국 댐시 힘듦 수주를 다 뺏기는데 노답임 이렇게도 올려주셨어요. 대우조선의 박 차장님의 종목 저희가 이틀 전에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뭐 이틀 동안 주가는 잘 갔었고요. 간략하게 듣고 갈까요? 먼저.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한번 좀 뒤였었고요. 그렇죠. 2007년도에 가장 핫했었던 종목이 포스코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사실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관과한 거죠. 그런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LNG선 중심으로 지금 수주를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성과가 다른 업체들보다 높아요. 그건 이제 기술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게임주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 이 회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회계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 안진회계법인 이쪽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이제 회계법인의 임원이 구속될 정도의 사안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회계사들도 아무리 영업직이다 한들 자기네 이제 목숨이 달려 그 직업에 목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좋게 회계자료를 써줄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이 조금 생기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손절선을 잘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업종에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LNG 사업이 저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줄이고요, 석탄 줄이고 그러면 남는 게 천연가스 정도뿐이 없어요. 지금 태양광 풍력 가지고 지금 이 많은 발전 그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전기차가 만약에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그 전기차의 전기는 누가 만들죠? 바람, 태양이 못 만듭니다. LNG를 통해서 아마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LNG 선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조선 3사 중에는 LNG 쪽의 영향이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을 가장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횡보하다가 바닥 만들고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이고요. 여기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상승 랠리 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유가 안정화되고 천연가스 가격, 천연가스 수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 마음을 흔들어 놨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고영을 샀던 것 같죠? 오늘 주가 2% 올라가는 고영도 좋고 대우조선해양도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과 의문점 그리고 불안감을 올려주셨기에 이 종목을 먼저 또 얘기를 해본 거고요. 권주임님의 다음 종목 역시나 저희가 이야기 나눴었던 종목이에요. 경동나비엔 이건 익숙하죠, 보일러. 네. 오늘 장에선 1% 정도 밀립니다만 어제 8% 급등을 했어요.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실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건가요? 뭐 어떤 컨빅션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차트 흐름상 굉장히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가 이제 1분기에 이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8.1%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미국 쪽으로 미국향 그 수출 물량이 증가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도 그러니까 그 작년 겨울이 엄청 추웠다고 합니다.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감 한파가 들어닥쳐서 거기에 대해서 이 보일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 그 환차손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났었습니다. 기준이 한 1,150원이었는데 네. 그런 환율 기준으로 봐서 다시 지금 한 1,120원대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환차손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그 30억에 대한 보전 그리고 그 중국 공장에 대한 하반기 가동 기대감. 현재 이제 그 국내에서 공장에서 한 110만 대 정도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거기에 뭐 다소 못 미치는 한 30만 대 정도 수준이지만 중국향에 대한 뭐 수출 그리고 미국향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 그리고 국내에서 뭐 가스보일러와 관련된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도 나쁜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지 않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현재 이러한 그 일봉 흐름상 21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안정적인 그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 이렇게 양 이틀간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이제 뭐 위에 6만 원 정도가 이제 좀 저항이 되겠지만은 여기만 돌파하게 된다면 한 6만 4천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 좀식적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동나비에는 뭐 올라갈 때도 그리고 떨어질 때도 뭐 급격하다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 1% 정도 하락이고요. 경동나비엔까지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는 내 종목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바꾸지 않을 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 사실 해성DS랑 대우조선해양 쪽 두 종목은 계속 무언가 끌림이 있어요. 어떨까요? 박 차장님, 제가 이렇게 끌리긴 하는데 지금 포트도 상당히 애착이 있거든요. 일단은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뭐 이게 정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긴가민가 했을 때는 일단 한 발 물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멀리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래도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옷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요? 3일 정도 고민을 하면 막 당장 사고 싶었는데 3일 뒤에 생각하면 그쵸. 그래 안 사도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필요했었나? 아니면 그게 정말 좋나?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긴가민가 하면 한 발 좀 뒤에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네. 제가 놓고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 어떡해요? LG U+가 오늘 네. 3% 빠져요. 물론 권주임님의 종목 아니었죠. 양태준 대리님의 종목이었죠. 시장이 빠지면 경기 방어적인 매력으로라도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밀리니까 7% 손실이에요, 포트에서. 금액은 저희가 66만 원밖에 사지 않았었는데 가장 손실폭이 커요. 양태준 대리님 번호 빨리 알려주세요. 전화 좀 제가 드려봐야겠어요. 일단 뭐 연대 책임으로서 이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최근 이제 통신주마저도 이렇게 좀 밀리는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코스피 시장이 꽤나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식이 기술적 분석상 일자로 상승하지 않고 어느 정도 또 한번 조정을 주고 그러니까 눌림목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분출할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저점에서도 이제 시작하겠다 이제 추세 전환됐다라고 했는데 한번 이게 밑으로 충격을 주고 다시 이게 올라가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진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비중을 한번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추가 매수하고 그 위에 단 정고점인 한 14,500원, 14,500원 정도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해서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수 단가가 14,300원인데 14,500원에서 나오면 꼴랑 200원 먹으려고 제가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분할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러네요. LG U+가 제가 왜 자꾸 신경이 쓰이냐면 정수현 님이 저도 U+ 갖고 있어요. 한창수 님이 저도 U+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묵직합니다. 그리고 수현 님께서 제보해 주셨죠. 양 대리님 아침에 나오심. 제가 안 되면 새벽 방송에라도 쫓아가서 양태준 대리님을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4학년님 오늘 처음으로 저희 채팅창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유플은 이 떨구고 5G 재료로 엄청 올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도 이야기 주셨어요. 박 차장님 네. 그렇게 남일처럼 웃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U+ 살 때 양태준 대리님 계실 때 여쭤봤었잖아요. 네. 박 차장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나도 집에서 그거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네. 이 세 명의 연대 책임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보시면 제가 제 관심 종목을 들어있어요? 오늘 아니요 U+가 있다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 제 관심 종목이 배럴 오늘 8% 빠지고 있고요. 네. 유니테스트 7.2% 빠지고 있고요. 테스나가 7.5% 빠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가 5.7% 빠지고 있는데 네. LG U+ 2.9%면 양반 아닌가요? 지금 시장이랑 같이 봐야지 이게 이거 하루 빠지니까 저 사람 찾아가야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아니 근데 배럴은 어제 급등했고 빠지는 거고 유플은 어제도 내렸고 오늘도 내려요. 오늘 이제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 거의 1,000개 가까이 네. 되고요. 986개 지금 현재. 코스피는 697개입니다. 이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이상한 거예요. 시장이 끝났다라고 본다면 뭐 정리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본다면 조금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하락률이고요. 뭐 결국은 이런 뭐 통신 쪽도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 좀 들고 가는 거죠. 뭐 손절선 딱 정해놓고 그거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섹터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네. 박 차장님 진짜 관망 자세라고 권우님이 올려주셨네요. 웃음 터져버렸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기장달그님이 민영님이 심리가 우리랑 똑같으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제가 투자자의 마음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대면 코퍼레이션이 많이 빠졌다고 에드워드 박님께서 뭐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권주임님 뭐 괜찮으실까요? 대명이요? 네, 대명 박 차장님이 한번 얘기하셨던 종목이었죠. 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빠지기 시작한 게 6월 7일부터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대명 코퍼레이션 맞죠? 예, 그래서 6월 7일부터 4,100원을 찍고 지금 2,790원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가파른 하락세에 조금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뭐 기술적 분석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면 코퍼레이션 박 차장님의 의견은요? 짤막하게. 저도 그래요. 저는 빠진 종목 안 사기 때문에 음. 올라가는 거 돌리는 거 보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도 별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라가는 거 보고 좀 선택을 이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여기서 지지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기다릴 거예요? 여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거보다는 올라갈 때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지지선 이런 거 이제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뭐 관망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시장도 안 좋은데 떨어지는 거 괜히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이 하락할 때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시죠라고 앞서 마을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해요. 환인제약에 대해서 건우님께서 건주임님을 지목해서 문의 주셨어요. 환인제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건주임님 모든 바이오를 다 커버하시진 않겠지만 네. 환인제약 질문 받아도 될까요, 저희? 예, 뭐 깔막하게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향정신성 질환,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에 특화된 영업부를 갖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뭐 최근 들어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에 대한 흐름이 나쁩니다. 뭐 제약바이오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그래도 이제 좋게 보여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문정부의 지금 최대 과제죠. 이제 치매 관련된 그러한 정부 정책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환인제약에서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제약적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당긴다면 그때에서는 다시 한번 정고점이 뭐 3만 원대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제약바이오가 돌아오는 좀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우님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해성DS, 대우조선해양 저 꼭 관심권역에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지수가 힘을 낸다면 그때 또 포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또 채팅창에 여러분께서 많이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과 함께하는 올백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